네, 안녕하세요. 이번 22년 1차 경찰 공무원 준비생 권민재입니다. 총 공부는 8개월 했고, 그 다음에 경찰학 100점, 형사법 90점, 그 다음에 헌법 45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저희 사촌 형이 현직 경찰관이신데, 사촌 형도 이제 경찰 공무원 준비하실 때 신강은 경찰학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현직 분들도 신강은 경찰학원 지금 수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고 저도 신강은 경찰학원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처음에 정해놓은 그런 자기 기준을 계속 벗어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생활을 패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된 시간에 그 행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집에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면서부터 경찰학 유튜브 1일 1체 강의를 바로 틀었고, 제가 이제 11시까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끔 이제 11시 뭐 되기 전에 한 10시 50분에 공부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11시에 나오기로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패턴에 맞춰서 11시까지는 무조건 있다가 나오는 식으로.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도 제가 수면 시간을 12시부터 6시까지로 이제 정해놨는데,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오버해서 하다가 잠을 늦게 자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날들이 이제 점점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수면 기록을 했을 때 일주일 단위로 봐서 좀 오버된 것 같다. 수면 시간이 예를 들면 12시 반에서 6시 반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제 패턴에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12시에서 6시로 끌어오는 식으로 다시 인식을 해서 패턴에 다시 맞추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냥 군말 없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강조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 다 따랐던 게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다뤄주시는 내용만 해도 양이 충분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내용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내용은 솔직히 다른 학생들도 공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뤄주시는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괜히 이제 거기서 중요도를 나누고 편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모두 공평하게 다 똑같이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들, 빈칸 자료들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교수님께서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에 1일 1제 그거를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제가 아침에 헬스를 했는데 헬스하면서도 그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귀에 이어폰 꽂아놓고 그냥 틀어놓고, 그다음에 양치할 때도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집중을 해서 듣진 않았지만 그냥 흘려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1일 1제 강의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유튜브 위에 배너에 너가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니? 넌 합격이야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경찰학 푸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2단계 동형 모의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2단계 동형 모의고사로 기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접하고, 이제 한 달 남았을 때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기출 지문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싹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체크를 해놓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일주일 전부터는 그거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떼내고 결국 시험 전날에는 딱 그 전날만 볼 수 있는 분량만큼만 남겨놓고, 그것마저도 이제 전날에는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그러고 시험장에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학이 이제 마지막에 있었고, 제가 앞에 부분에서 약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멘탈이 살짝 나가서서 경찰학을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머릿속이 약간 하얘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평소에 이제 꾸준히 이제 학습을 했고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산죄들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저도 재산죄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재산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단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좀 부담감을 덜 가지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단어가 좀 익숙해지니까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강원 경찰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단계별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는 기본 개념, 기출, 그리고 심화 기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그 심화 기출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매우 세세하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커리큘럼이 이제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이게 세세하게 심화 기출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그리고 1, 2, 3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문제 적용을 하는 그렇게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2단계를 가장 혜택을 많이 봤는데 2단계에서 이제 신강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만 다 익혀도 전국 수석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좀 못 믿음직스러웠는데 계속 해보다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2단계에서 그 시험 범위를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또 실제로 그거를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해서 푸니까 머릿속에 이게 떠돌고 있던 어떤 막연한 이런 지식들이 체계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단계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윌비스 경찰학원의 커리큘럼 중에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고 저 또한 그때 실력이 정말 하루하루 느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이게 떠돌아다니고만 있었는데 그거를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뭘 모르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들을 제가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멘탈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이라는 거를 이제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고 저도 사실상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약간 스스로 계속해서 암시를 걸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그 이제 네이버 카페나 뭐 어떤 카페에서 경찰 공무원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카페들이 있는데 그런 카페에서 정보도 얻고 어떤 이렇게 자신감도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뭐 자신감도 얻고 뭐 그랬지만 정말 정보가 많은 만큼 그만큼 무분별한 잘못된 어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교수님이 뭐 좋다더니 뭐 안 좋대 뭐 그런 정보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쏠립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집중을 할 수 없고 인강을 들으면서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 교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좀 배제를 하고 교수님을 믿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되게 보수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총 만 8개월 정도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첫 4개월을 이제 알바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저도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한
순공 시간이 최대로 뽑았을 때 한 6시간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6시간밖에 없으니까 남들보다 몇 배의 밀도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할 때보다 그 공부 효율에 있어서는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조급한 마음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바를 병행했던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 한켠이 좀 불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돈도 좀 부족할 거고. 그런데 알바를 병행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약간 자신감 같은,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 내가 꼭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자신감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절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8개월 만에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냥 자신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남았고 다음 시험을 노리자 이런 생각보다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고 정 안 되면은 다음 시험을 노리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하셔서 꼭 단기간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